2차 종합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현 교수를 임명을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양당의 후보 추천 한번 좀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판사 출신 권창현 교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제가 괜히 좀 궁금해했었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23년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와, 우리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을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추천했다? 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네. 어렵죠. 네. 김성태 회장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리고 회유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소식을 MBC를 통해서 전했거든요. 그거를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청와대 관계자 발언 보도 내용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사람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성태는 자기가 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험에 몰았다. 여당이 그런 사람의 1차 변호인을 추천한 것에 화가 난 것이다. 네. 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저 정도까지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관련해서 이따 뭐 여쭤보겠습니다만 나 같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매불쇼 PD를 뽑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준석 변호사였어. 그럼 못 참지. 장난치냐 지금? 나 같으면 화났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나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소개해 주시죠. 전준철 변호사 추천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 수사에 저와 함께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압수수색 등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도 함께 전달을 했는데요. 네.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은요. 해당 사건 제가 소속되었던 법무법인이 선임한 사건으로 저는 이미 변론 중인 다른 변호사님들의 요청으로 수사 중간에 잠깐 쌍방울 측 임직원들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 대한 변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어 중간에 변론을 중단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습니다. 네. 하자면 윤석열 사단 아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의 횡령 배임에 대한 변호한 거는 맞지만 대북 송금 변호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요것도 진실 여부는 몰라요. 네.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를 모신 겁니다. 네. 이따가 요거 사실관계를 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비판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가 특검 추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특검 또한 이런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그래서 최고위로 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보도는 어느 정도 사실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검을 추천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냈거든요. 김현정 원내 대변인의 발언 잠깐 좀 살펴볼까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2분을 추천을 했다. 원내에서는 행정적인 실무적인 절차들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내 몰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법사위는 알았을까요? 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 일은 당 지도부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국정농단을 발본색원하는데 당이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오. 자, 원내에 이어서 법사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은 알았을까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추진 과정은 민주당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입니까? 네. 원내 몰랐고요. 법사위 몰랐고요. 최고위원 몰랐던 것 같습니다.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사실은 당초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현 변호사가 임명이 돼서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분분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국 혁신당에 좀 이 합당 국면에서 좀 힘을 실어주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가 전준철 변호사인데 이분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차 변호인단에 속했던 분이라는 것 때문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성윤 최고위원이 특검을 추천했는데 특검 추천 과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든지 최고위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 당내에서도 좀 어수선하고 좀 당황스럽고 또 이게 왜 이렇게 인사 추천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성윤 최고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이 과정들을 또 설명하고 나름의 해명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해도 일단 당 차원에서는 어제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 검증에 실패가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했고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일단 당 차원에서 검증이 잘못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되는 과정에서 거르지를 못했다라는 점, 뭐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거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인데 이 인사권 행사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당이 누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당이 그런 인사권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도 부족한데 이게 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좀 안으로 내부적인 걸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금 인사 추천 절차 부분이 좀 관례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스템적으로 좀 손봐야 될 곳들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특검이라는 이 시스템이 원래는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들, 권력형 비리라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특검 법안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며칠 전에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
임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는 데 있어서 김성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라인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성윤 의원은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김성태 그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라인이어서 추천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 체포동의안 시즌 2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민주당에서 대통령 지금 사건들이 각 재판부가 그냥 기일을 추정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이거 그냥 재판 진행하자 이런 얘기하는 수준에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특히 최근에 뭐 명청 갈등이라고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딱 터져버리고 법사위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게 드러나 버리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다시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지금 텀을 두면서 워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청래 대표도 다시 한번 합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될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어쨌든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 변호사가 뭐 특검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정권 차원에서 입맛이 맞는다 안 맞는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논란이 계속 됐을 건 분명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대북 송금 사건 뭐 김성태 회장이 변호인단이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올 거고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권력 투쟁, 파워 게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과연 그런 특검이 구설수 속에서 동력이 있을 수 있나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2명을 추천받아서 그 2명 중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완전히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추천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 내부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더 나아가서 뭐 특검의 본질이라든지 뭐 특검이 결국에 정권의 입맛에 맞 이런 문제로까지 나아갈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특검이 출범을 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그리고 동력을 받아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구설수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없이 임명이 됐었다면 계속해서 뭐 당 내부의 어떤 계파 갈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검이 구설수가 있다라고 해서 정권에서 그 사람을 쳐낸다거나 이런 거는 보지 못했잖아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했었다라는 거 이런 거 드러났지만 결국에는 임기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의혹들 그러니까 윤영호 씨의 8월의 진술을 11월이 되어서야 경찰로 보냈을 때 그때 이미 뭐 언론에 보도될 때서야 뭐 보여주기식으로 보낸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오히려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는 사람을 오히려 공정하게 특검으로 임명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말은 저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되지는 않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가운데 뒤늦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도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정권 차원에서 이걸 뭐 이 전 변호사가 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대북 송금 사건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라는 해명도 또 전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본다면 뭐 관련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분이 임명이 됐다라고 해서 뭐 결국에 정권 차원에서 뭐 이 사람을 드랍시킨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저는 결국에는 외부에서 싸움 붙이는 이런 여론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을 추천한 건 결국 민주당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없음에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붙으면 이 특검이 사실은 저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네. 했는데 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박수현 대변인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전준철 변호사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직접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게 MBC 보도로 처음에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어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정치적인 해석은 지양한다. 뭐 이렇게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론의 여지 없이 잘못된 추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일요일에 좀 정기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질문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스크린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리고 법사위나 최고위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냐에 대해서도 이게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사과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 검찰 출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이성윤 의원으로 이제 그렇죠. 좁혀지니까 네. 이성윤 의원도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전적으로 맞고, 자기 잘못이다라고 예, 말을 했죠.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뭐 채널A 사건 아니면 뭐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다가 대단히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사표 쓰고 나오고 그래서 수사에 있어서는 특수통으로 좀 일가견이 있고 경험치도 충분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전준철 변호사는 내가 이게 되게 오래 변론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게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이 아닌 법인에서 그러니까 대형 법인의 소속이잖아요. 뭐 로펌에서 시켰다. 예, 뭐 이렇게 거기서 얘기했죠. 수임한 거를 네. 일부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맞아서 이제 개인 횡령 배임 같은 걸 하다가 임직원들에 대한 이제 손을 뗐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네. 거칩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 배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 송 변호사는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이 상황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잘못된 추천이라는 결론은 동의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이상해요.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특검을 임명될 수 없는 겁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 하나로 유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쌍방울 임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국정원 문건도 증거로 채택됐고 네. 1, 2, 3심 일관되게 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나온 사건입니다.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었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네. 사실은 한동훈 전 검사장을 어떻게든 엮어 넣어보려고 어떤 검사장이 몸으로 덮치기까지 하고 네. 또 이 멀쩡한 기자를 잡아 넣은 사건 아닙니까?
이 기자는 무죄가 확정돼서 형사 보상까지 받았죠. 그런데 전준철 후보자는 그 채널A 사건 수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특검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격격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고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다고 영린 운운하는 것은 왕조시대적 발상입니다. 장 변호사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적절하진 않다는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과거에 무슨 수사를 했고 뭐 한동훈 전 당시 뭐 그 검사에 대해서 뭐 비토라고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요. 네. 이게 어쨌든 2차 종합특검을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수장 성격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게 무구한 정치적 이 어떤 해석을 좀 소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